안녕하세요. 오토고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분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AI로 돌아왔어요. AI.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명해진 챗GPT는 이제 많이 해봤죠.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AP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챗봇과 같은 역할을 해보는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챗GPT 말고 다른 생성형 AI는 대표적으로 이제 MS의 코파일럿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파일럿 즉 MS 자체가 오픈 AI와 같이 협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이제 MS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와 거의 유사한 모델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에 대한 이미지도 최근에는 어느 모델을 쓰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GPT 사례 기반으로 굉장히 굉장히 정확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LLM 모델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지금 사용하는 뭐 그 이유라기보다는 다른 생성형 AI 모델로는 이제 제미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 구글의 AI는 사실 조금은 후발주자로 많이 좀 늦춰지긴 했는데 이 챗GPT 즉 이제 오픈 AI와 MS를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뭐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AI에서는 거의 최고였던 구글이 이 생성의 AI에서는 한 발짝 이제 뒤로 늦춰지면서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한번 지켜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제미나이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클로드라고 하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엔트로픽 이 발음이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엔트로픽은 우리가 이 오픈 AI에서 사용했던 그 개발자들이 나와가지고 설립한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나무위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나무위키 정보를 가져왔는데 자, 이 나무위키를 보시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 영리화되자 의견 충돌로 차례로 퇴사한 인물들이 설립했다. 즉 이제 기존의 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즉 오픈AI에 있는 개발자가 나와서 퇴사해서 설립했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데이를 비롯 아모데이를 비롯한 창업자 전환이 오픈AI 출신이라는 걸로 공익기업을 표방한다는 식으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은 뭐 이제 설립된 지도 굉장히 뭐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이제 절반 이제 3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모델들이 쭉쭉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소넷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유명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쭉 내려 보시면 자, 여기서 뭐 이제 쭉쭉 내려오다가 소넷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여기 보세요. 기존의 소넷보다 뭐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시각 10월 23일 기준으로 클로드 3.5의 소넷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하고 있는 시점보다는 더 좋은 모델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타 LLM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이제 챗GPT로 따지면 이제 챗GPT에서의 오픈AI의 GPT 뭐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인 이 GPT의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장점이 있냐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쭉쭉쭉 나오는데 현재는 뭐 소넷 3.5 모델 기준에 작성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인 튜닝 되지 않은 기본 모델을 간주한다. 자, 이 파인 튜닝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LLM 모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 즉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의 환경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풀이 트레인드 즉
미리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모델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뭐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뭐 트랜스포머라는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프리트레인드 즉 수많은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모델을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로 불리는데 자 여기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범용적인 모델로 많이 활용을 해요. 즉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뭐 예를 들면 구글에 있는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학습을 시켰는데 이거와 별개로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마케팅. 그러면 마케팅에 맞는 여러 용어들 있잖아요. 워드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을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 가지고 개발을 다시 그 모델들을 다시 좀 튜닝을 하는 걸 우리가 fine tuned 즉 파인 튜닝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변형해서 트레이닝 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AI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모델을 기반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기반은 여러분들 범용적인 LLM 모델 예를 들면 뭐 메타의 라마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미리 학습된 모델 안에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사의 모델로 바뀌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 트레인드 된 부분을 조금 튜닝한다고 해서 파인 튜닝이라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쭉 내려오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 위키피디 뭐 나무위키를 통해서 좀 뭐 이게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좀 나무위키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쭉쭉 보시면 뭐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내용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단점도 여기 나오네요. 어느 정도는 신뢰성 있게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참고로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 볼게요. PPT로 돌아가면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사용 라이브러리 사실 없다고 했지만 이거는 엔스로픽이라는 우리가 모델을 쓸 거예요. 이 엔스로픽은 우리가 pip install 엔스로픽이라는 걸로 설치를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클로드 모델을 쓸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문법도 사실 뭐 쓰지 않은 이유가 엔스로픽의 이제 클로드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API에서 제공해주는 문법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주로 뭐 쓴다면 위드 오픈 해가지고 우리가 뭐 블러블러 해서 이제 리드 모드로 해가지고 이거 as f로 해서 파일 자체를 리드한 거를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뭐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엔스로픽 API로 해가지고 이거 f에 리드해서 이 안에 있는 API 키 값을 가져올 건데 우리가 그 전에 API 키 값을 미리 발급을 받을 거예요. API 키 값을 발급을 받으면 SQL 다시 쭉쭉쭉 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예전에 오픈AI API 썼을 때 기억나시죠? 엔스로픽 뭐 api.txt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불러오는 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API 키 값을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려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OS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변수에 있는 그 패스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파일명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한 장 더 넣었던 부분이 자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API 키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좀 결제를 했고요. 그래서 결제를 한 게 이제 AP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생성형 AI 즉 챗GPT와 같은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5를 좀 구매를 해서 API 키 값을 쓰게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console.anthropic.com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세팅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면요. 즉 세팅이죠. 세팅으로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데
API 키 값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가져오려면 이 안에 API keys라는 이 메뉴를 누르시고요.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키를 누르면 크리에이트 키를 누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키 값을 받아서 그 키 값을 일정 기간 동안 챗GPT도 그랬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다 쓴다면 저와 같이 API 키 값을 발급받아서 이거를 크레디트 카드든 아니면 직불 뭐 체크 카드든 지불을 하고 일정량의 이제 크레디트를 지불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키 값을 받은 거를 이제 제가 이번 실습 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자,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저는 아나콘다의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챗봇을 할 때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델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건데요. 참고로 우리가 클로드는 어디서 많이 쓰는지 그 부분도 이제 나무위키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는데 클로드는 일단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론 능력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 수준의 고급 추론 능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뭐 이거는 요즘에 나오는 LLM 모델은 대부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LLM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잘 지원을 해줘서요.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대부분 빠릅니다. 특히나 요즘에 챗GPT 뭐 오픈AI에서 개발한 이제 4.5도 굉장히 빠르고 이번에 뭐 새로 된 모델도 이제 굉장히 추론 기반의 굉장히 좋은 모델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소넷은 사실 데이터 처리 능력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용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은 멀티모달 기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 멀티모달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자, 멀티모달,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멀티모달이 뭐냐면 여러분들 AI가 이제 여러분들 AI가 텍스트나 이미지나 보이스와 같은 또는 비디오 같은 이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이 멀티모달은 사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자연어, 텍스트 기반의 처리하는 게 우선시 되었다면 요즘에는 이미지, 음성 그리고 뭐 자연어 처리를 한꺼번에 이제 믹스 시켜가지고 이거를 추론하고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이제 확대돼서 발전되고 있거든요. 점점 인간의 지능과 이제 유사하게끔 이렇게 개발되고 확정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모달을 이용하는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멀티모달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미지 자체는 우리가 이미지를 쓸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지하철이라는 이미지를 제가 하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지 안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3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지하철 연장 운행에 대한 안내를 여기에 집어넣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장 운행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1호선, 8호선까지 연장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키워드죠. 날짜가 언제까지 연장 운행이 되는지, 그리고 연장 운행에 대한 시간, 다음날 2시까지 2일간 한다는 게 나옵니다. 종착역 도착 기준 2시까지 운행. 자, 이러한 키워드,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서의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클로드, 소넷, 그러니까 LLM이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인식된 이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프롬프트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그 퀘스천을 넣어주면 이 퀘스천에 대한 앤서의 답변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멀티모달에 대한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이러한 클로드 소넷 모델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인식을 시키고 그 인식된 내용을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한 부분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일단 준비를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클로드 소넷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우리가 실제 멀티모달의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즉 이제 AI의 이제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답변할 수 있는 챗봇을 구현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코드를 같이 작성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AI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코드를 한번 구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영상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